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최기철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 속도 붙을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이 언급을 했었고, 지난주에 있은 이 회의에서도, 전략회의에서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공수처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의 부처를 만들자는 건데요. 일단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가 제대로 뭐 제19 감싸기라든지 뭐 정관예우 등을 이렇게 봐주면서 제대로 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실망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라고 하면 결국에는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아주 예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검사와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검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좀 뜬금없이 한 검사분이 예민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져가는 겁니까? 라고 이제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뭐 학생이었어요. 학생 입장에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봤었는데 분위기가 좀 험악하고 왠지 좀 싸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저로 느꼈거든요. 그때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됐었던 이제 검찰과 관련된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통제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게 지금까지 연장선상에서 공수처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 참여정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정치 권력에 종속된 상태였던 검찰을 중립적으로 돌려내는 개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단순한 조직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부터 좀 독립이 되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일명 좀 특권 없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했지만 뭐 패거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한 한마디로 뭐 특권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제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뒤 한 10년 정도 지금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야 간의 이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좀 많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권에서는 좀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좀 꽉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 짚어주셨네요. 사실 이 공수처라는 게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1996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격화돼서 제기가 됐던 게 이제 2002년이었고, 그만큼 권력자들의 이 비리, 그리고 뭐 범죄, 견제할 만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상당히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오래전부터 이 권력형 비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박민호 기자가 지금 얘기한 거대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역적으로 보셔야 될 게 야당에서 또는 일각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도 바로 그런 것인데 반대하는 논리가 이겁니다. 대통령 밑에 권력층 밑에 직속으로 공수처를 둘 필요가 없다. 검찰이 있는데 왜 그러냐? 또 경찰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권력자 밑에 또 다른 직속기관을 둔다는 것은 이건 옥상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눈치를 볼 거다라는 거예요? 공직처, 이게 죄송합니다. 그 공수처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 직할부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이제 그 아주 교묘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분명히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처음 논의된 것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996년
정확히 11월인데 이때 참여연대가 처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95년도에 당시 이제 김현철 씨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네.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이었죠. 김현철 네. 씨가 권력 막후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소통령이라는 작은 대통령이죠. 소통령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나중에 97년 가가지고 한보 사태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에 한나라당 쪽의 후보였던 그 이회창 후보도 네. 같이 공수처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공통되게 이제 같이 대통령들의 뭐 하게 된 것이었죠. 공약상이 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검찰 얘기가 왜 나오느냐? 대통령을 하다 보니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 그 가족들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만 그 권력층이냐? 아니다. 국회의원까지 가자. 국회의원만 하냐? 그렇죠. 아니죠. 수사 대상이 상당히 궁금해요. 뭐 지자체까지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요. 너무 넓게 되면은 검찰과는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 장관 그러다가 이제 뭐 그렇다면 판검사는 아니냐? 판사, 검사. 근데 우리나라 그 헌법상 검사만 공소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은 검사 비리까지 그러면 공수처가 하게 되면은 이건 검찰 개혁과 그럼 맞물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계속 오해가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한 30년 정도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네. 이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그런 권력층을 수사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법 절차는 뭐죠? 이 국회의원들, 국회. 대의정치이기 네.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점 휴업상. 나서줘야죠.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보다 보면은 당리당략, 네. 자기 당 그리고 집권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 때문에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면서 어깃장을 놓거나 또 목리를 놓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입법에 나서지 않고 옥상옥이다 또는 뭐 불필요한 그 권력기관을 또 만들게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여야 간의 그 대립적인 그 지금 뭐 상황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이제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네. 뭐 사개특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활동 기간은 6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좀 결론을 내지 못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동상이몽 같습니다. 여당 측이랑 야권에서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걸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이제 큰 틀에서는 검찰 개혁에 정치권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 부작용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여권과 야권에서 입장 차이만 이렇게 확인한 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공수처라는 게 진작에 설치가 되었었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미 터질 거 다 터졌잖아요. 전 국정원장들도 4차 관련해서 다 구속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번 문제가 터졌고 네. 그리고 이 전 정부에서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권에서는 공수처라는 게 기존에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들 다 걸러낼 수 있고 다 적발할 수 있었을 텐데 시기가 좀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수처를 빨리 늦었죠. 추진해야 네.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좀 부패한 권력을 견제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은 야당 측에서는 이제 국회 보이콧을 통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공수처 설치는 뜨거운 감자고 이렇게 여야 간의 입장차가 또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정당별로 보면 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쪽도 이 공수처 설치에 공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기존의 검찰, 경찰 조직과 이제 특별감찰법 그리고 상설특검법 이렇게 기존의 조직으로
감시가 가능한데 공수처를 왜 설치하느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특검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 법안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견 보면은 상당히 솔깃하죠. 네. 그 특별감찰반 제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견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특검 제도가 있는데 왜 또 네, 네. 공수처를 만드냐. 2014년도에 이게 다 그 법안으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상설 특검 기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특검 제도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특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한 20여 차례, 20여 차례 전후로 해가지고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네. 거의 뭐 그 수사가 엉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그 수사를 망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이. 네. 다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의해서 다시 그 수사를 받는 그런 수모도 겪었고 그다음에 특검이 좀 정치적인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특검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까지도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이해 때마다 정치적인 이해가 있을 때마다 발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용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이것도 제대로 했다면은 뭐 물론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특별감찰반 제도, 네. 이 특별감찰반 제도는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선전들을 하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전횡을 했었고 그 덕에 이석수 감찰관이 좀 뭘 해보려다가 결국은 찍혀나갔죠. 네. 이미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갖지 않게 되면 독립성을 갖지 않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인 흉기로 또는 정치적인 방패로 오용될 수가 있다. 이 정치적인 태생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한계를 확인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검이나 특별감찰관인 법안이나 다 마찬가지네요.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공수처가 사실 뭐 검찰보다 뭐 수사를 더 못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럼 시각도 뭐, 있잖아요. 그건 물론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는가? 네. 검찰도 그냥 뒀다면 정적인 중립을 보장을 하고 독립을 시켜놨다면 네. 그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공수처라든지 특검이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네. 스스로 기능을 했으면은 뭐 잘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확보됐던 그런 수사기관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바로 박근혜 정부 말년 때에 이 국정농단 수사를 한 박영수 특검이었죠. 이때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의 여지가 없었어요. 워낙 빨리 지나갔고 정광석화처럼 지나갔고 원칙대로 그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그때는 국가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수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역했던 모든 대부분의 또 그런 부역자들이 또 됐죠. 그거를 또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적폐의 청산이라는 그런 큰 흐름도 만들어냈죠. 네.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공수처도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적인 독립을 분명히 만들어낸다면 담보를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어 놓게 된다면 네. 충분히 그 설립의 그 취지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뭐 여당 측면에서도 다 찬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검찰 출신의 금태섭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 정부에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이제 기관으로 설립을 좀 하려고 하는데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검찰 개혁과는 뭐 모순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검찰이 이제 기소권과 공소권 이것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네.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공소권을 공수처에다가 준다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헌법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이 개헌을 하지 않게 되면 좀 네.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뭐
그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기소권에 준하는 어떤 그런 검찰이 결국은 기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기소를 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거기서 막아버리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보해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은 이것은 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 반복되어 온 네. 그런 반대였고 그런 논리는 얼마든지 또 이 보충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은 좀 문제가 될 필요한데 수- 예. 뭐 그만큼 꼭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네, 국민의 여론도 사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상당히 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 여론 좀 어떤가요? 10명 중 8명은 이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한다.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리얼미터에서 1월 9일 날 TBS 언론사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진행했던 여론조사인데요. 이 전에도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쭉 있었어요. 이제 과거의 흐름에 비하면은 조금씩 찬성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10명 중 8명이 이제 찬성을 하고 있으면은 한 15% 정도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들이 찬성 쪽으로 점점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이제 법조계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지금의 자유한국당처럼 이제 보수 쪽의 그런 대통령 후보들도 이제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과거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 이제 대선 때 이회창 후보도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를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 간의 이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이 되었던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국민들의 대다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77%에서 한 78% 정도 이렇게 10명 중 8명이 공수처 설치를 이제 찬성하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달까지는 20만 명이었는데 30만 명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이제 실제로는 적폐 청산을 하는 칼의 역할을 해왔는데 스스로 좀 적폐에 덫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면서 이번에 좀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또 불리하다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사법 적폐 청산의 마침표를 좀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다. 뭐 오죽하면 조국 수석도 국민이 힘을 모아달라고 또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여당과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속도가 좀 붙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북미 그 2차 회담까지 성사시키는 것을 좀 매듭을 짓고 직접 챙기겠다고 하면서 온 것이 바로 이제 이 권력기관의 그 개혁이거든요. 네. 뭐 국정원 얘기도 많이 있었고 뭐 경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5일 날 권력기관 그 성수장들 국정원장, 경찰청장, 그다음에 안행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다 모아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의 도입을 강력히 진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였습니다. 현재 당시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때에 직접적인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입법전략회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간에 그 법위하의 법령이나 아니면 규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 공맥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입법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이 정부라든지 여당이 청와대나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너무 야당이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입법적인 회의가 입법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직접 언급한 것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 대해서도 그 협조를 바랬는데 이것은 또 그 대국민적으로는 야당이 이렇게 그 비협조적인 면에 있어서 참 답답한 면이 있다. 발목을 잡고 있어서 답답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민적인 여론을 또 돌리는 그런 어떤
그런 여론도 노리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물론 정치 정가에 있는 분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5.18 망언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무슨 뭐 그 대표에 대한 그런 전당대회 좀 앞두고 전당대회도 있죠. 앞두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무엇보다도 좀 유연하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상당히 반대에 앞섰던 그런 검찰이 좀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아주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야당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공수처에 또 견제를 또 받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이거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정부처럼 국정농단과 또 이명박 정부처럼 또 이런 아주 탐욕적인 그런 정부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것은 또 국민적인 합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또 야당까지 그리고 국민까지 충분한 합의를 또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게 되면은 개각도 같이 있게 되는데 지금 관측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의 교체도 좀 유력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집어들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혁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토마토 최기철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수처 설치 지금 현재 국회에 막혀 있습니다. 사실 다음 달에 있죠. 총선, 지금 내년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상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은 그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조금 더 좀 빠르게 개혁에 박차를 좀 가야 될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